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고 수능은 11일 남았고요. 이제 네 차례야. 흥미진진하죠? 너희 이제 380일 깨졌고 11일 남았어 얘들아. 이제 너희 고3이고요. 자, 아까 준 거는 내년도 커리큘럼하고 뭐 이런 거 그냥 적어놓은 카탈로그 그냥 새로 만들어서 그거 이제 나눠준 거고, 그리고 학원 시간표 그거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굿즈.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박건수 화학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부담스럽지 않은 한에서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거 이제 들고 다니면 될 것 같고, 단가가 꽤 생각보다 꽤 비싸더라고요. 이거 뭐 하는 건가요? 그거? 그냥 리플렛이야. 너 가져. 자,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그거, 그리고 다음 주쯤 해가지고 내가 내년 수업 커리큘럼 OT 영상 같은 거 찍어서 아마 고2 친구들한테 영상이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시고 내가 만약에 화학을 할 거다 그러면은 그냥 무지성으로 내 수업 그냥 계속 듣지 말고, 뭐 당연히 나야. 만약에 너가 고2 때 내 수업을 들었는데 고3 때 딴 데를 간다 그러면은 내가 뭐 그렇다고 뭐 서운하죠. 그렇긴 한데 뭐 그거를 뭐 막을 수는 없는 거니까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 수학하고 과탐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번 정하면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강의를 듣다가 중간에 넘어가는 게 되게 어려워요. 고2랑은 좀 다르거든. 그러니까 고3이 되면은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고 문제풀이 양이 많아지잖아. 그럼 보통 문제풀이 방식이 강사마다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방식을 공부를 하다가 개념이나 문제풀이 요걸 듣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넘어갔어. 그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새로운 거를 또 익히고 또 익히고 또 익히고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애초에 선택을 잘해서 아마 계속 듣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 사람의 그 OT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제 단지 내 수업 그냥 무조건 들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나랑 잘 맞는 사람이 어떤지 이제 보는 거는 이제 그런 거 있죠. 내가 이 강의를 들었을 때 커리큘럼을 따라갔을 때 내가 원하는 점수대가 나오는 거지. 강사마다 이제 목표 등급대가 다 다르니까 뭐 이제 좀 약한 친구들을 전담으로 하는 강사도 있고 좀 센 친구들을 전담하는 강사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뭐 이 사람 저 사람 잘 살펴보시고 고민 많이 하셔서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는 게 너의 정신 건강에 좋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학하고 탐구는 특히 좀 그게 좀 강한 과목들이잖아. 수학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마다 문제풀이가 다 다르잖아. 근데 내가 거기에 뭔가 익숙해져서 문제를 풀다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넘어가면은 오히려 기존에 하던 것보다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방식이 바뀌면서 또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시간 낭비라서 많이 찾아보세요. 뭐 당연히 나야 내 수업 들어주면 감사한데 그게 아니어도 너한테 만약에 점수를 막 내가 원하는 점수에 도달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강사를 바꾸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OT 영상 내가 쭉 찍을 겁니다. 어떻게 이제 고3은 좀 다르니까 고3들은 커리큘럼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서 영상으로 이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냥 우리 학원 시간표 그냥 넣어놓은 거고 그냥 그 정도입니다. 자, 이제 가보죠.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내가 다른 학원들이 이제 조금 많이 나가게 되면서 그 원장님들하고 뭐 미팅하고 시간표 조율하고 좀 바빴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내가 느낀 게 있어. 내가 이제 안 어리더라고. 난 내가 아직도 어린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내년이면 30대 후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 친구들 이제 GD 뭐 그분은 이제 약간 요즘 좀 위험하신 것 같더라고. 그리고 뭐 다들 좀 위험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유나 와, 이런 친구들 이제 그 친구들도 이제 좀 얼굴에서 이제 나이가 보이는 딱 이제 그런 나이가 됐더라고요. 유병재. 얼굴에 나이가 힘들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제, 나도 이제 나이가 좀 있구나. 그래서 드는 생각이 초심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원래 강의 처음 할 때는 무조건 정장 입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20대 후반쯤 되면서부터 내가 살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길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지가 안 맞고 셔츠가 안 맞고 막 그러면서 이제 편한 옷을 샀다 보니까 살은 점점 찌고 옷은 점점 편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나도 이제 내년 되면 30대 후반인데 나는 다시 점잖아질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는 저는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니겠습니다. 왜? 불만 있어? 언제지면 원래대로 돌아올 것 같아요.
그때 한번 다시 얘기해보죠. 자, 그래.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귀는 나는 원래 뚫었었어. 제가 귀를 언제 뚫었냐면요. 수능 본날 뚫었습니다. 제가 이제 딱 내가 머릿속에 있는 그 버킷리스트에서 수능이 끝나고 나면 나는 귀를 뚫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그래서 이제 수능 끝나고 이제 그 학교 앞에 있는 이름 모를 금은방에 들어가서 귀 뚫어주세요. 해가지고 아줌마가 그 귀걸이를 그냥 그 뾰족한 침을 가지고 나를 쿡! 마데카서 이렇게 묻혀가지고 쿡! 해가지고 이제 귀를 딱 뚫었었거든. 20대 중반까지는 이제 하다가 후반까지도 했다. 하다가 그때 내가 되게 존경하는 강사분께서 나한테 물리 선생님이셨죠. 그분이 나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지. 강사는 호불호가 있는 걸 하는 건 좋지 않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싫어하면 안 하는 게 맞다. 싫은 사람. 나는 기분 나쁘다. 없죠? 뭐 이 분위기에서 뭐라고 하겠어? 그래서 이제 내가 내년이면 이제 또 30대 후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겠다. 내 엿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거 그냥 하고. 만약에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너가 귀걸이를 한 걸 보니까 도저히 이 수업을 못 듣겠다. 나가. 금목걸이요? 진짜로? 왜? 그냥 해본 얘기야? 금목걸이 감당할 수 있겠어? 그럼 나 스냅백도 쓰고 오면 돼? 자, 어쨌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깔끔해져야지. 근데 그 얼굴 자체가 깔끔한 얼굴이 아니라서. 깔끔한 얼굴이 아니라고? 자, 가봅시다. 173페이지 갑시다. 자, 발열흡혈 할 건데 인덕원 친구들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너희는 이게 안 들어가니까 오늘도 너무 깊은 얘기는 안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인덕원 친구들이 사라지면 우리 좀 더 깊은 얘기를 하는 걸로 합시다. 얘네들이 제일 먼저 사라질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얘네가 사라지면 이제 우리는 좀 더 깊은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인덕원 친구들은 필요 없으니까. 근데 수능에는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나오는 파트니까 가볍게 좀 들어보죠. 자, 먼저 발열 반응이라는 게 있고 흡열 반응이라는 게 있는데, 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공간은 이제 우리가 개라고 부를 거야. 이제 요거를 이제 좀 멋있게 쓰고 싶다. 그러면 요렇게 적으면 좀 있어 보입니다. 시스템. 그래서 앞글자 따서 시스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위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이제 서라운딩. 그래서 요렇게 적으면 좀 있어 보여요. 나중에 대학교 가면 이렇게 적을 건데, 개와 주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개라고 하는 건 반응이 일어나는 공간, 그리고 주위는 그걸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간을 주위라고 합니다. 그럼 개와 주위를 합친 걸 우리는 우주라고 부르는데, 이 우주가 스페이스가 아니라 유니버스예요. 그래서 모든 공간을 우주라고 하는데 이거는 다시 둘로 쪼개면 개와 주위가 있다. 여기까지 되겠죠? 그러니까 개와 주위를 합치면 모든 공간이 되는 거야. 자, 근데 반응이 일어나는 공간을 개라고 부르는 건 맞는데 이건 뭐 적지 마. 이거는 정확한 건 화투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알아야 돼. 자, 개라고 하는 게 경계가 되게 좀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또 이 책을 태울 거예요. 늘 태우는 거죠. 내가 이 책을 태우는 연소 반응을 진행한다라고 하자. 개가 어디예요? 이 책이 개야? 그러면 불꽃은? 얘가 활활 타고 있죠.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개로 설정할 거야? 애매하죠. 탈물질과 불꽃을 포함할 것인가? 그럼 불꽃을 포함한다라고 하면 불꽃의 모양이 바뀌니까 그럼 개의 모양이 바뀐다?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면 내가 그냥 얘가 타고 있는 특정한 공간을 잡을 것인가? 근데 이 공간의 경계도 되게 애매하죠. 아니면 이게 타고 있는 우리 강의실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 학원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지구를 잡을 것인가? 이런 경계가 되게 불명확하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나중에 대학교에 가면 화학 문제는 기본적으로 개를 설정해 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시스템으로 본다. 그리고 나머지를 주위라고 본다.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화학 원 같은 경우에는 발열 흡열을 진행하긴 할 건데 개와 주위가 굉장히 모호해요. 그래서 아예 이거를 확실하게 주려고 어떻게 해버리냐면 그냥 용기를 줘버립니다. 용기를 주고요. 용기 안에서 어떤 반응을 진행시켜 버리는 거야. 그래서 용기 내부를 개, 용기 바깥을 주위라고 이제 부른다는 거지. 됐을까요? 만약에 내가 이만한 강철 용기를 준비를 한 다음에 이 강철 용기 내부에서 연소 반응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이 내부가 반응이 일어나는 개가 되는 거고요. 용기 바깥은 주위가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리고 이제 화투에 가면 뭐 열린 게 닫힌 게 뭐 이런 걸 하는데 몰라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열 출입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개에서 주위로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 열을 앞으로는 Q라고 쓸 건데 이거를 발열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반대는 뭐가 있냐면 주위에서 개 쪽으로 열을 가져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거를 흡열 반응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개에서 반응이 진행을 한데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만들어진 열 에너지를 주위로 내보내는 거야. 그러면 주위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 올라가겠죠. 주위 입장에선 열을 받은 거 아니야? 그럼 열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러면 흡열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서 개 쪽으로 열을 당겨진 거죠. 그럼 주위의 입장에선 열을 뺏긴 게 되겠네. 그럼 이 친구의 온도는 어떻게 돼요? 내려갑니다.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죠. 안 어렵지? 그래서 교과서에 뭐라고 써있냐? 발열 반응한다, 온도가 올라간다. 흡열 반응한다, 온도가 내려간다. 끝! 이렇게 하고 넘어가거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오답률이 되게 높은 문제들이 몇 개가 나오는데 하나 생각해보자. 야, 발열 반응을 진행을 했어. 주위의 온도는 올라가. 여기까지 다 이해된 거지. 개의 온도는 어떻게 돼요? 개의 온도는 내려간다. 하면 틀리는 겁니다. 자, 흡열 반응을 했어. 개의 온도는 어떻게 되죠? 열을 끌고 왔죠. 올라간다. 하면 틀리는 겁니다. 이게 되게 헷갈린다는 거야. 그래서 화학원 교과서는 되게 뭉뚱그려놨는데 만약에 문제를 할 때 대상을 특징 지어버려? 그리고 나서 이제 온도 변화를 물어보면 다 틀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발열 반응은요. 개든 주위든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흡열 반응은 개든 주위든 온도가 내려가요. 그냥 이렇게 외워버리면 끝인 건데 이게 좀 헷갈린다라는 거지.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발열 반응을 할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그냥 들어봐. 그냥 너희 머릿속에 열 에너지를 줬으니까 얘는 열을 받아서 온도가 올라가. 그럼 얘는 열 에너지를 준 거니까 열 에너지가 내려가겠네? 그럼 온도가 내려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문제라는 거야. 자, 여기서 방출하는 열은요. 내가 갖고 있던 열을 주는 게 아니에요. 반응을 하니까 열이 만들어진 거야. 그걸 준 겁니다. 됐을까? 그럼 봐봐. 이 경우를 해봅시다. 내가 주위에서 열을 끌고 왔어요. 가져온 열을 내가 안고 있으면 내 온도는 올라가겠죠. 그치? 그런데 내가 가져온 열을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반응에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발열이든 흡열이든 개의 온도는 변화가 없어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런데 얘는 온도가 왜 올라가? 주위가 뜨거워졌으니까. 같이 뜨거워지는 거지. 얘는 온도가 왜 내려가요? 주위가 차가워졌으니까 같이 내려가는 겁니다. 내가 라면을 끓여왔어. 여기 딱 내려놓은 거야. 그러고 났는데 갑자기 누가 전화가 와. 선생님 질문이요? 받다 보니까 한 20분 지났어. 그럼 라면 처먹어야지 하고 봤더니 차가워 뜨거워. 차갑죠. 왜? 주위랑 온도를 맞추니까. 이걸 열평형이라고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주위의 온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야. 그럼 걔라고 하는 건 온도 변화가 없는 거고요. 주위가 뜨거워졌는데 얘가 뜨거워졌으니까 얘도 같이 뜨거워진다가 맞는 거고, 흡열 반응 같은 경우는 주위의 온도가 내려갔으니까 얘는 온도 변화가 없는데 주위가 차가워졌으니까 같이 차가워진다.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헷갈리려면 그냥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발열은 그냥 뜨거워진다예요. 흡열은 그냥 차가워진답니다. 여기까지 됐을까? 이 정도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잠깐 보면요. 자, 반응물과 생성물이 있는데 반응물의 에너지가 높은 쪽이야. 생성물 에너지가 낮은 쪽인 거야. 그럼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할 때는 이 차이값만큼의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을 하겠죠. 이걸 발열이라고 부르는 거고. 자, 반응물의 에너지가 낮은 쪽이고요. 생성물이 높은 쪽이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거니까 이 차이 간격만큼을 외부에서 흡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일단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됐을까요? 그 뒤에 계산하는 게 있는데 인덕원은 그냥 발열 흡열 아예 안 하는 거죠. 갑자기 막 열량 얘기하면 안 된다.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요거 자체가 어려운 파트는 아니거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그 인덕원 친구들이 끝나고 나면 그때 따로 같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요렇게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숙제로 넘어가서 문제를 좀 풀어보죠. 자, 1단계 급한 게 중화 반응이니까 중화 반응 먼저 처리하고 다시 돌아옵시다. 자, 가보죠. 우리가 지난주에 1번은 풀었고요. 자, 262페이지 2번이요.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자, 펜 내려놓고요. 내가 설명 일단 할 테니까 정리할 시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이해 먼저 하고, 잘 이해 안 있을 때는 그냥 바로바로 질문하세요. 이거 다 이해하고 정리하고 다시 넘어갑시다. 자, 이제 2번 문제를 한번 볼 건데,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지난주에 연습했던 문제들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긴 해요.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여기에 H나 OH-가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온이 아니죠. 이온은 많은 놈, 양이온, 음이온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자, 그래서 많은 놈 대입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만들어진 물의 양이라고 했을 땐 적은 놈인데 그런 것도 아니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온수 비율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럼 이건 결국엔 뭐라는 거냐면 그냥 대입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요. 산이 두 종류가 있고요. 염기가 이제 한 종류가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건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얘가 일단 중성이다라는 건 알아낼 수 있겠죠. 됐을까? 정리할 시간 한 번에 줄게. 그냥 지금 듣고 그냥 이해만 해. 자, 그리고 나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산과 염기의 양은 같다라는 소리 아니야. 그러면 이제 1번과 2번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 자, 산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 놈은 증가했어요. 그리고 요 놈은 감소했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산은 증가한 거야? 감소한 거야? 모르죠. 왜냐면 농도를 모르니까. 자,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염기가 증가했다라는 건 알 수 있지. 근데 산이 증가인지 감소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액성이 뭐다라는 걸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2번하고 3번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여기에서 산이 두 가지인데 둘 중에 한 놈은 일정이야. 근데 나머지 한 놈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산은 증가한 거야? 감소한 거야? 증가한 거죠. 근데 염기가 30에서 20이 됐어. 어떻게 됐어요? 줄었어. 그렇죠? 그럼 중성이면 산과 염기가 같은 건데 산은 증가하고 염기는 줄었죠. 그럼 액성이 뭐야? 산성이다. 이렇게 잡는 거니까 얘가 H 플러스다. 이것까지 일단 알 수 있겠지. 자, 그리고 나면 결국에는 얘는 가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중성은 아닐 거야. H나 OH가 있으니까. 그럼 산 할래? 염기 할래? 염기. 왜? 그렇죠. 산중염이 뭔가 예쁘지 않겠느냐. 산중산은 조금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기왕에 때릴 거면 이렇게 해놓자. 근데 혹시 모르니까 가정 정도는 생각을 해놓자라는 거지.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안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아니겠지. 산이겠지.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개를 해볼 건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농도를 가정을 해줍시다. 내가 얘를 10ml에 HCl이 X개, HBr이 Y개, 그 다음에 NaOH가 Z개가 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줄게. 그러면 이 친구가 30X니까 얘가 3X, 20이니까 2X, 얘가 2X 이렇게가 만들어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Y개, 얘가 3Y개, 얘가 4Y개 이렇게 이제 놓을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4Z, 얘가 3Z, 얘가 2Z 요렇게까지는 꺼내줄 수 있겠지. 자, 그럼 내가 여기서 구한 거를 이용을 해서 그냥 꺼내면 되는 건데 여기까지 따라왔을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안 된 사람? 다 괜찮아? 자, 이제 가봅시다. 자, 얘가 이제 염기성이야. 그럼 OH-가 4Z개가 있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산이 3X하고 Y가 있으니까 그만큼 중화 반응을 하겠죠. 3X하고 Y만큼 감소하면 5가 나온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거고. 맞아? 자, 그 다음에 2번에 가보면 이번에는 산이 2X 플러스 3Y가 H 플러스의 개수인데 OH가 3Z니까 3Z를 빼주면 얘가 0이 나오면 되는 거죠. 이게 중성이란 뜻이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가보면 액성이 산성이니까 2X 플러스 4Y가 2Z만큼의 염기랑 중화 반응을 하면 이번에는 6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한번 풀어주면 뭐 여기서 요걸 한번 빼주죠. 그러면 Y 플러스 Z가 6이다. 뭐 이런 게 하나가 만들어지겠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되게 하기 싫다. 더 할까요? 그러면 5Z 마이너스 3X가 11이다. 뭐 이런 게 하나가 만들어질 거고. 아.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에서 아, 이걸 없애자고? 이게 좀 귀찮거든. 그래서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됐네요. 그래서 Z가 4고요. Y가 2고요. X가 3입니다. 됐죠? 아, 연립방정식은 원래 이렇게 푸는 겁니다. 누가 그걸 다 하고 있어? 자, 얘가 9, 6. 됐죠? 왜? 연립방정식은 너희가 다 잘 풀 거 아니야. 그럼 얘가 2, 6, 8. 그러면 얘가 16, 12, 8.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겠죠. 됐을까요? 여기까지 모순이 없어? 그러면 정답인 거야. 자, 그런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 친구가 문제에서 산이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 얘는 그대로 있는데 얘네들만 부호가 뒤바뀌거든? 그럼 X, Y, Z 중에 한 놈은 음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모순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양수가 정상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모순이 없다는 소리가 될 거니까 아, 내가 구한 게 맞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한번 보죠. 자, 기억 보면 실험 1에서 혼합용액의 pH가 7보다 크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친구가 내가 염기로 잡았는데 이게 맞다는 소리니까 얘는 염기성이죠. 7보다 크겠다? 정답이고요.
자, 니은 보면 단위 부피당 H 플러스의 수라고 하는 건 결국에 몰롱도를 물어보는 건데 얘는 30ml에 9개. 근데 같은 부피가 있죠. 30ml에 9개, 30ml에 6개. 농도비가 3대 2입니다. 자, 그래서 니은도 어딨어? HBR이 더 크다. 얘는 틀린 거죠. 2배, 3배니까 HCl이 더 큰 거죠. 됐을까?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보면 1과 2에서 전체 이온수의 비가 몇 대 몇이냐라고 했는데 이거 잘 봐봐. 얘네 둘을 비교를 하는 거거든. 이온수는 누가 결정하는 거야? 많은 놈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산이 11개, 16이니까 얘고요. 자, 여기는 12개, 12개니까 그냥 얘입니다. 그래서 4대 3이다. 그래서 맞더라. 정답 3번이죠. 됐니?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정리할까요? 자, 정리하고 생각을 해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럼 이거 두 번째 거는 응. 10이랑 11이랑 중성인 거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큰 놈이 누구든 상관없잖아. 저렇게 사이 두 개 나오면 저 합쳐서 상관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서 보는 게 H랑 OH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구경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리고 H 플러스가 몇 개인지가 중요한 건데 둘 다 1가니까 그냥 개수를 더해주는 게 H 플러스의 수야. 그치? 그래서 그냥 더하시면 돼요. 양이온수랑 음이온수는 그래도 4는 그냥 더하시면 됩니다. 1가 1 때만. 그러니까 1가 산염기인 경우랑 2가 산염기인 경우에 문제풀이 방식이 다른 이유가 그거거든. 1가 산염기일 때는 양이온이든 음이온이든 총이온이든 많은 놈 계산을 할 때 그냥 산이 두 가지면 되는 두 가지를 더해주시면 돼요. 그럼 그 4대 3이지. 그렇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만들어진 물이 몇 대 몇이냐라고 했을 때 얘 보면은 9하고 2니까 11이죠. 그럼 여기서 물은 11개가 만들어진 거야. 그럼 만약에 다 같은 경우에는 얘가 8이죠. 그럼 11대 8이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4는 그냥 더해주시고 염기도 두 가지면 그냥 더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질문 있으면 계속 질문하세요. 요거 다 이해해야 된다, 얘들아. 아직 우리가 중화반응 레벨 10이라고 하면 요 문제 정도면 4 정도? 됐을까? 진수 적었니? 넘어가시죠. 자, 4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기억 디귿 3번 됐어요? 자, 4번으로 가봅시다. 자, 이것도 펜 내려놓고 잘 들어보세요. 자, 요 패턴의 문제들이 그 4번, 5번, 6번이 이게 연달아 있거든? 이게 뭐냐면 6월, 9월 수능입니다. 그냥 계속 디벨롭 되면서 이제 그 해에 계속 나왔고요. 그 이후로 자취를 감췄어요. 1년 동안 유행했던 이제 그 패턴인데 내신 문제에서 얘네들이 조금 잘 나오는 편이니까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죠. 자, 한번 보자. 자, 이번에는 산이 한 종류가 있고요. 염기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전부 다 1가라는 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그럼 산이 한 종류에 염기가 2가구나. 그리고 부피가 남아있는데 농도는 당연히 모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자, 혼합부, 용액의 단위 부피 속에 존재하는 양이온의 모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세모가 지금 2개가 있고요. 네모가 3개가 있고 동그라미가 3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는 동그라미가 6개가 있고요. 네모가 지금 2개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단위 부피입니다. 단위 부피라는 거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얘네들은 양이온이다. 그럼 잘 봐봐. 이 안에 있을 수 있는 양이온은 H 플러스, Na 플러스, K 플러스야. 근데 얘네가 일단 다 들어가긴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NA랑 K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구경꾼이니까. 그런데 H는 산성이면 있을 거고 중성이나 염기성이면 없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맞아요? 자, 그럼 이쪽에다가 내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네모가 있어. 동그라미가 있고 세모가 있어. 근데 여기는 지금 네모가 3개, 얘도 3개, 얘가 지금 2개가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쪽에 왔더니 네모가 2개고 동그라미가 6개야. 근데 얘가 지금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얘가 누구예요? H 플러스죠. 구경꾼은 뭐가 됐든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데 R자는 액성이 바뀌면 없어지는 거니까 없어질 수 있는 건 H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양이온 중에.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안 된 사람.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또 가봅시다. 자, 그런데 이게 단위 부피이기 때문에 실제 값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단위 부피를 몇으로 하자 그랬니? 1mm로 놓으세요, 앞으로. 그 단위 부피가 보였다. 그럼 여기다가 뭐래? 일단 전체 부피를 곱하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부피가 얼마야? 25, 15니까 부피가 40입니다. 얘는 부피가 얼마죠? 40, 20, 20이니까 80이 되겠죠. 그냥 곱해줄게요. 그러면 40을 싹 다 곱해주면 얘가 120, 얘도 120, 얘가 80이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부피가 80이니까 80을 곱해주면 얘가 160, 얘가 480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리할 게 하나가 있는데 하나 물어보자. 구경꾼의 개수비가 의미하는 게 뭐야? 넣어준 용액의 부피비입니다. 내가 NaOH는 농도를 고정시켜 놓고 얘를 10ml, 20ml를 넣었다라고 치면 그 안에 들어있는 Na 플러스는 1대2가 되겠지. 이해됐을까? NaOH를 만약에 10ml를 준비를 했는데 이 안에 NA가 10개가 있대. 그럼 20ml는 몇 개 있겠니? 20개가 있겠죠. 농도가 같기 때문에 부피가 2배가 되면 개수가 2배가 되는 거야. 그럼 반대로 개수가 3배면 부피는 3배가 되겠다. 왜? 구경꾼은 반응을 안 하니까. 여기까지 지금 이해됐을까요? 자, 그럼 잘 봐봐. 얘랑 얘가 실제 비율이야. 몇 대 몇이야? 3대 4죠. 그러면 이온이 분명히 얘가 구경꾼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 개수비가 3대 4라는 얘기는 들어간 부피비도 3대 4라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럼 부피가 3대 4인 거 여기 있네. 그래서 얘가 K다. 이렇게 꺼내줄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1대 4죠. 그러면 넣어준 부피도 1대 4가 되는 거니까 여기 있네요. 5, 20. 그래서 얘가 Na 플러스다. 요거를 이제 꺼내줄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겠지. 여기까지 됐을까? 그럼 이제 다 푼 거예요. 잠깐만 봐봐. K가 120이야. 그럼 이 안에 120개가 있다는 소리고 NA가 120이니까 요 안에 120개가 있는 거고 얘가 480개, 얘가 160개. 여기까지는 쭉 따라온 거죠. 그런데 가에서 H 플러스가 80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80인 거야? 이게 아닌 거죠. 왜? H는 R자니까 그렇지. OH만큼 줄어들겠지. 그럼 여기서 들어온 OH가 몇 개예요? 240개를 중화 반응하고 80개가 남은 겁니다. 그럼 원래 몇 개였겠어? 320개. 그래서 얘가 320이구나. 이렇게 나가는 거야.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러면 20ml에 320이면 40ml면 640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나에서 만들어진 물분에 가에서 만들어진 물인데 봐봐. 물은 누가 결정해? 적은 놈이 결정을 하죠. 그러면 얘네 둘의 합이 640이니까 둘이 같죠? X성은 중성인 거고 640인 겁니다. 됐을까? 그럼 여기는 염기가 240이죠. 그러면 염기가 240개, 산이 320개니까 적은 놈은 240개. 이거 돼, 이거.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됐을까? 자, 정리하면서 머릿속에 이제 한번 잘 정리해보시고 잘 모르겠다. 지금 바로 질문하세요. 찍으세요. 잘 찍어야 돼. 웃어줄까? 그래서 단위 부피 나오면 원상복귀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구경꾼의 개수비는 부피비다라는 거 이건 계속 쓸 거니까 이것도 머릿속에 잘 넣어놓고. 그래서 여름방학 때 그 나랑 좀 했던 친구들은 그때 고생 많이 했으니까 요 정도까지는 뭐 이제 어느 정도는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신에 나오는 중화반응 수준이라고 하는 게 요 정도면은 그래도 어렵게 낸 편이에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레벨 10 중에서 한 4? 근데 원래 학교 내신에 막 진짜로 어려운 막 7, 8, 9, 10 이런 레벨은 잘 안 나와. 그 정도 레벨은 잘 안 나와요. 겁나잖아, 선생님도. 그러니까 역대급 문제 이런 건 사실 잘 안 나오거든. 좀 일반적인 킬러 문제들이 몇 개를 더 깔아놓는 편이죠. 이런 것들은 되게 학교에서 무난하게 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밌지? 역시 중화반응 재밌습니다. 재밌지? 넌 재밌는 게 뭐야? 유전 재밌어? 갑자기 속상하네. 역학은
물리 안 하나? 지학은? 재미없어? 그럼 생명만 재미있는 거야? 속상하네. 중화반은 개꿀잼인데. 아, 근데 확실히 그 옆에 붙어 있는 모의고사 이제 내가 점수 적어 놓잖아. 이제 점점 50점이 생기고 있어. 이제 한 주에 한두 명씩 나오네요. 원래 이쯤 되면 이제 나올 때가 됐지. 그래서 오늘 본 것도 나는 1컷을 41 정도로 자꾸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슈퍼 초 어려운 모의고사인 거죠? 근데 이제 50을 딱 찍더라고. 물론 찍맛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도 50이 이제 나오더라. 실력이 좀 완성돼 가는 거죠. 11일 남았으니까. 과탐 찍맛은 원래 당연한 거예요. 비니디움 대입해봐서 맞으면 아니야. 그거 찍기도 내가 원래 마지막에 특강 해주거든? 찍기 특강 원래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딕은 날리고 같은 거 있으면 걔가 답일 확률이 한 50% 돼요. 나중에 해줄게. 이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찍기가 있단 말이야. 대신에는 그거 안 되죠. 선생님은 문제를 막 만드시니까요. 그게 뭐냐면 평가원은 기역, 니은, 디귿이 있는데 과탐은 원래 기역, 니은, 디귿으로 갈수록 어려워지잖아. 그럼 네가 평가원 출제자야. 그럼 디귿 보게 할래? 안 보게 할래? 보게 하겠지. 그러려면 디귿을 배제하고서 경우에서 조합이 나오면 안 돼. 그걸 이제 역추론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1, 2, 3, 4, 5 기역, 니은, 기역, 니은, 기역, 니은, 기역, 디귿, 뭐 기역, 니은, 디귿이 있을 때 디귿을 이렇게 가려. 그러면 여기에 기역이 있고 여기에 기역, 디귿이 있으면 얘랑 얘 중에 하나가 정답이야. 그래야만 디귿까지 읽을 수 있어. 나중에 해줄게. 그래서 이제 이걸 역추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평가원도 이걸 알거든. 그래서 역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 이걸 찍으니까 이제 역으로 해서 이게 안 먹히는 문제를 내는 거죠. 근데 작년 수능에서 세 번째 페이지가 이걸로 다 돼요. 다 됩니다. 그럼 내가 어차피 찍을 거면은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가는 게 낫지. 그래서 이제 50% 남았는데 이게 2번 아니면 4번이야. 근데 내 OMR에 2번이 비었네? 2번이죠. 이러고 들어가면 맞는 거야. 근데 원래 화학의 그 수능에 찍기는 무지성 찍기는 바보 같은 짓이고 다 생각해서 찍는 거야. OMR도 이제 패턴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과탐은 지구과학 빼고. 지구과학은 한 5가지 패턴이 있거든. 그 정답 개수가 지구과학은 이상한 과목이야. 걔는 과탐 취급을 하면 안 돼. 막 정답이 막 2개짜리, 6개짜리 막 나오는 이상한 과목이라고. 근데 화학은 지금까지 2가지 패턴밖에 없어. 3, 3, 4, 4, 5하고 3, 4, 4, 4, 5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OMR이 비었다. 근데 만약에 내가 2번이 2개가 비었다. 그럼 개꿀인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양적 관계를 찍을 거야. 근데 4번이 비었어. 양적 관계 중화 반응은 4번을 찍으면 안 돼. 4번의 정답률이 제일 낮아. 2번이야. 요런 게 다 이게 룰이 있어. 그게 하면은 이렇게 한 10년치를 이렇게 쫙 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보잖아요. 그럼 이게 퍼센트가 쭉 나오거든? 근데 이게 그 기역, 니은, 디귿으로 문제를 만들면 원래 2번이 벼요. 내가 또 교육과정, 교육대학원을 조금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거기 가면 보기 만드는 법도 가르쳐. 그거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정했을 때 이렇게 설정해 오답률이 바뀌어요. 그것까지 예상해서 내는 시험이야, 수능은. 그걸 역설계 할 수 있지. 그래가지고 원래 기역, 니은, 디귿에서 끝까지 얘기하려면 2번이 무조건 비게 돼 있어. 그러면 이제 2번은 어디서 채워야 돼? 기역, 니은, 디귿이 아닌 거. 양적관계 중화반응. 양적관계 중화반응은 1, 2, 3, 4, 5에 그냥 숫자만 깔고 이 중에 뭘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A 곱하기 B는? 이렇게 물어보니까 매우 높은 확률로 2가 뜰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역대 수능에서 21년도인가를 빼고 양적관계 중화반응 2문제 2번은 하나씩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데이터가 있다. 내신은 선생님이 여기서 말 조심해야 돼. 선생님이 그렇게 체계적으로 내시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 만드는 룰을 정확히 쓰는 출제자와 그거를 읽는 역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선생님은 그냥 기억, 니은, 디귿을 그냥 막 만들어버리면 못해요. 그러니까 축구랑 똑같아.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막 훈련도 엄청 하고 막 전술을 짰는데 저쪽엔 메시가 11명이야. 그럼 네가 뭔 짓을 해도 아무것도 못해. 그냥 그거랑 똑같은 거야. 선생님이 그냥 기억, 니은, 디귿을 막 만들어서 막 보기도 막 어떻게 하면 디귿까지 읽을까가 아니라 그냥 1번은 기억, 2번은 니은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설계를 못하죠. 내신은 안 돼, 그게. 근데 수능은 나쁘지 않지. 근데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또 그게, 이 찍기가 원래 생명과학에서 만들어진 건데, 예전에 이걸 돈 받고 팔았었거든? 돈 받고 파는 그 어둠의 강의가 몇 개 있었어. 생명 찍기 특강 해가 강의가. 한 6, 7년 전부터 꽤 비싸요. 그래서 내가 그걸 다 사모은 거지. 그래서 이 특강도 보고, 이 특강도 보고 해가지고 이렇게 탁 추려보니까 이게 룰이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 규칙이 보이는 거죠. 근데 생명과학이 작년 수능에서 2, 3페이지가 하나도 안 먹히게 돼 있을걸? 생명과학에서 그걸 너무 많이 찍어대니까 예전에 민원 들어갔었거든? 그거 찍기로 한 애가 점수가 더 높은 게 말이 되냐? 그거를 1번부터 20번까지 자기가 문제를 안 풀고 전부 다 찍었을 때 3등급이 나왔어. 그래서 막 생명과학 공부하는 애들이 막 민원 넣고 그랬단 말이야. 너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얘는 뭐 이렇게 해보니까 점수가 잘 나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생명과학이 제일 안 먹혀요. 지금은. 근데 화학은 아직 민원이 들어갈 만큼 민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은 것 같더라고. 자, 5번 갑시다. 자, 5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갈까요?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6번에 못 풀었으면 5번 잘 이해해보시고 쉬는 시간 동안에 6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가보자. 자, HCl 100ml가 있고 NaOH를 X, Y를 넣었는데 지금 내가 넣어준 게 Y는 X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이쪽의 부피가 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내가 두 가지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 자, 이 안에 들어있는 이온수 모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양이온, 음이온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온입니다. 그럼 이온은 총 4가지가 있죠. 구경권 2가지에 H, OH. 그러면 여기에서 세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네모, 요렇게 되어 있는 네모 있죠. 얘네들은 지금 공통이야. 그래서 왼쪽에는 세모가 4개, 요 네모가 1개가 있는 거고 요쪽에는 세모가 2개, 그리고 네모가 3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동그라미의 종류가 달라요. 그럼 여기에는 요 동그라미가 있고요. 여기에는 요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야? 얘네가 알짜다라는 소리야. 구경꾼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만약에 액성이 바뀌면 알짜의 종류가 바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얘는 없어져 버렸고 얘는 여기에 없었는데 만들어진 거니까 이게 알짜구나. 그럼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사는 양이 똑같죠. 산의 양은 똑같은데 염기를 늘렸더니 액성이 바뀌었대. 이 말은 뭐야? 산성, 염기성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 되니? 이해 안 된 사람? 괜찮아? 다시. 산은 그대로인데 염기를 늘려주니까 알짜의 종류가 바뀌었다. 액성이 바뀌었다. 아, 여기가 산성이고 여기가 염기성이구나. 이걸 이제 알아낼 수가 있다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저 동그라미가 H 플러스란 말이 되겠네. 여기에 3개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는 OH 마이너스가 될 건데 이 친구가 1개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첫 번째는 그냥 무지성으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냥 단위 부피 당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부피를 그냥 때려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냥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돼요. 한번 해보죠. 자, 얘는 부피가 100 플러스 X고요. 얘도 100 플러스 X고요. 얘도 100 플러스 X입니다. 그냥 넣어버려. 전체 부피를 곱한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100 플러스 Y가 있고요. 여기도 100 플러스 Y가 있고요. 여기도 100 플러스 Y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자. 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이놈하고 이놈이 어때? 같죠? 자, 그러면 Cl-는 어떤 거야? 같은 거지.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랑 얘랑 같을 수 있어요? 이 값하고 이 값이 같을 수 있어요? Y가 X보다 큰 겁니다. 이건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같을 수 있어? 같을 수 있죠. 왜냐면 Y가 더 크니까 얘는 400 플러스 4X고 200 플러스 2Y인데 Y가 굉장히 커져버리면 같아질 수 있겠지. 그러면 이거 같아질 수 있어요? 안 되죠. 왜? 이거는 무조건 이쪽이 클 수밖에 없지. 배수도 큰데 100 플러스 X보다 100 플러스 Y가 더 크단 말이야. 그러면 이 값보다 이 값이 큰데 더 큰 거에 3배에서 당연히 크겠지. 같아지는 게 불가능하네? 얘가 Cl-다. 이걸 이제 잡아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 됐을까? 자, 그러면 얘네 둘이 같다라는 거네? 그럼 이제 뭘 꺼낼 수 있냐면 100 플러스 Y라고 하는 놈이 2 곱하기 100 플러스 X구나 라고 방정식을 정리해 줄 수 있지. 그냥 2로 약분한 겁니다. 그럼 100 플러스 Y가 남을 건데 이게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됐을까? 그럼 이제 뭐가 돼요? 6 곱하기 100 플러스 X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일단 따라왔어? 괜찮아?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몇 대 몇이야? 1대
6이죠. 그럼 구경꾼이 1대 6이라는 소리는 부피 B도 1대 6이라는 소리니까 얘랑 얘가 지금 1대 6이라는 소리네. 그래서 y가 6x입니다. 이해됐을까요? 여기까지 됐어 일단? 괜찮아요? 다 된 거 맞아? 자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다시 한번 대입해. 여기다가. 그럼 6x가 되는 거니까 100이 4x가 돼서 x가 25, y가 150. 이거를 꺼내주면 문제가 끝난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대입해서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일단 괜찮을까?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그냥 이렇게 풀어도 답은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좀 더 짱구를 굴려보자. 얘가 2, 3, OH-가 1.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는 내가 일단 이게 이해가 됐으면 이제 요거까지 생각을 해보는데 만약에 내가 이게 잘 안 돼. 그럼 그냥 이렇게 푸시면 돼요. 되겠죠? 그냥 이렇게 풀어도 전혀 상관없어. 이 정도 시간은 될 거야. 자, 한번 가보자. 자, 일단 부피는 가가 커요, 나가 커요? 나가 크죠. 얘는 100 플러스 x고 얘는 100 플러스 y니까 일단 전체적인 부피가 이쪽이 클 거란 말이야. 그러면 단위 부피당의 개수에다가 곱해서 둘이 같아지는 게 CL-인 건데 그럼 누가 더 커야 돼? 상대값이 얘가 더 커야 됩니다. 왜냐면 이 부피 여기다가 V1을 곱할 거고 V2를 곱해서 같아져야 된단 말이야. 이러면 같을 수 있지.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무조건 이쪽이 커져 버리겠죠. 여기까지 맞아요? 이해됐을까? 괜찮아? 자 그러면 계속 봐봐. V1 대 V2는 몇 대 몇이야? 이게 CL-란 건 방금 잡은 거니까 V1 대 V2는 이렇게 되겠죠. 1대 2가 되겠지. 됐을까?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거를 그냥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얘가 6V1이 되겠죠? Y가 6X다. 이렇게 꺼내주면 편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얘는 주어진 거를 그냥 그대로 그냥 가져간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전체로 그냥 V1, V2로 그냥 묶어버려서 미지수 설정을 해준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Y가 6X라는 걸 꺼냈고요. 그러면 이제 요게 나왔으니까 방정식은 요거랑 똑같은 식이 나오겠죠. 됐을까? 그러면 X가 25, Y가 150이 나올 겁니다. 그럼 문제가 좀 더 편하게 풀리겠죠. 요거요. V1이 결국에 100 플러스 X인 거고 V2가 100 플러스 Y인 거니까 이거랑 같은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지. 됐을까? 여기 정리해줄까? 그럼 얘니까 2에다가 100 플러스 X를 곱한 거하고 100 플러스 Y가 같은 건데 Y가 6X인 걸 다시 대입을 해주면 얘가 나온다라는 거야. 되겠죠?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 보시면 세모가 CL-다 기억 맞는 말이고요. 자, 니은은 Y는 3X다. 이건 6X니까 오답일 거고. 자, 디귿 보면 생성된 물의 몰수가 몇 몰이냐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 다 구했으니까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얘가 25고요. 얘가 150이거든. 그러면 여기다가 세모가 CL-니까요. 125를 곱하면 이게 500이에요. 이 안에 500개가 있는 거고요. 자, 얘는 125개가 있는 거고 이게 6배니까 얘가 750개입니다. 그럼 만들어진 물의 양이라고 하는 거는 적은 놈 이렇게 될 거니까 4배이다. 이렇게 꺼내가시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2배가 아니라 4배니까 오답이다. 정답 1번이지. 되겠니?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까지 나한테 좀 과한 것 같다. 그러면 위에처럼 그냥 쭉 전개해서 푸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는 할 줄 알아야 돼. 이 문제는 내신에 꽤 많이 나옵니다. 됐니? 이 정도 됐어? 응. 지원아 됐어? 응. 민정아 됐어?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가죠. 잠깐 쉴게요. 한다고 제발 깝치지 마세요. 그건 그냥 너 한 4수, 5수 하고 싶냐? 제가 툴을 해야 되는 사람의 기준을 딱 말씀을 드리면요.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내가 수능을 봐. 그러니까 11월 수능 보잖아. 이제 11일 뒤에 수능 보잖아. 그걸 너희가 풀어. 그런데 국영수가 3과목 다 합쳐서 영어는 그냥 1등급 나오면 되고 국어랑 수학 다 합쳤을 때 한 마이너스 1 정도? 그러니까 2학년 때 수능을 봤는데 국어 수학에서 1개 정도 틀린다. 그 정도면 투하세요. 그거 아니면 깝치지 마세요. 서울대 의대 가려고요?
가산점 있잖아. 아, 서울대 의대는 생각을 해볼 만한 거리가 있는데 만약에 나는 연대의대가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얼씬도 하지 마세요. 근데 나는 서울대 의대가 아니면 연대의대는 대학도 아니다. 그러면 하는 게 투야. 그 판에 끼지 마세요. 내가 나름대로 투를 7, 8년을 했는데 그거는 답이 없는 과목입니다. 내가 풀면 만점이 안 나와요. 네. 만점이 나와야만 가치가 있어요, 투는. 만약에 하나를 틀렸다, 그러면 원 보느니만 못해. 그러니까 투 과목의 3등급이 원 과목의 만점하고 비슷한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투의 50이 수학 100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어줍지 않게 내가 공부 좀 한다 그걸로 갈 수 있는 그 판이 아니야. 그 왜 투 하다가 내가 진지하게 막 상담할 때 있거든? 한 7월 모평쯤 본 다음에 너 투하면 안 될 것 같다. 너 대학 못 간다. 이제라도 원으로 돌리자. 그래가지고 걔가 원으로 가서 한 3개월 바싹 조지면은 원 과목에서 1등급 떠요. 그 정도 레벨 애들만 거기 껴가지고 싸우는 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로 막 국영수가 내가 거의 완벽하다 이랬을 때 갈 수 있는 판이고 어? 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화학원의 양적관계 중화반응이 투로 가면 중킬러입니다. 거기는 그런 애들만 모여 싸우는 판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화학 1을 보면은 작년 수능은 역대급으로 어려웠다라고 하는 해잖아. 그게 보통 내가 한 27분 정도 하면 끝나거든요. 그리고 좀 쉬웠던 수능 같은 경우는 내가 보통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시험이 끝난단 말이야. 내가 문제를 꽤 잘 풀죠. 근데 나는 1보다 2를 잘합니다. 내가 문제를 2를 더 잘 푼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내가 만점 받기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2를 만점 받는 애들은 나보다 문제를 훨씬 잘 푸는 애들만 거기서 싸워. 1등급은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1등급을 맞으려고 2를 하는 놈은 없어. 그러니까 1등급을 맞으려고 2를 하는 거는 가치가 없어. 왜냐면 걔는 서울대 의대를 못 가. 1등급으로 못 가. 그러니까 만점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서울대 공대를 갈 거면 2를 볼 이유가 없어. 그냥 1을 만점 찍는 게 더 쉽단 말이야. 작년까지는 필수였으니까. 근데 올해부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올해는 안 했지만 작년, 재작년에 이제 2를 했을 때 7명 놓고 했는데 그 중에 4명이 1등급이었거든? 5명이 1등급이었다. 그리고 2명이 2등급이었는데 그 중에 4시 서울대를 갔죠? 만점이 있어요? 만점 없어요. 48점 하나 있었어. 걔도 약간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은 나보다 문제를 잘 풀어. 그러니까 2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쯤 되면은 진짜 거기에 막 목숨 걸고 하는 애들은 나보다 문제를 잘 풀어요. 그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이건 재능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재능이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애초에 계산하는 속도가 나랑 걔랑 달라. 그러니까 문제를 잘 푼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푸냐 아니면 못 푸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 안에 푸냐의 문제인데 그건 내 재능의 한계가 있어. 근데 내가 얘보다 화투를 못하냐?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더 깔끔하게 잘 풀 수는 있는데 속도는 걔가 나보다 훨씬 빠른 거지. 그래서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나는 수학 100 못 맞아요. 나는 수학 100점 안 나오는 사람이야. 내가 수학 100이 나왔으면 서울대를 갔겠지. 내가 고딩 때 그렇게 해도 난 수학 100을 찍어본 적이 없어. 그거는 사실은 재능의 문제잖아. 1등급은 재능의 문제가 아니야. 1등급은 노력의 문제라고 보지. 어? 나 많이 틀렸지. 3개인가 틀렸던 것 같은데? 아니 97이요. 1등급. 내가 국어 100. 그리고 수학 1, 영어 3, 영어 3, 그리고 1115. 우리는 과탐이 4과목이었고 1115 지구학. 내가 그 물투를 하다가 마지막에 물투에서 2가 뜨면서 겁먹어가지고 지원으로 도망갔다가 지원해서 승부를 못 내가지고. 근데 우리는 4과목 중에 잘 본 거 3개를 넣는 구조였고 지금처럼 다반영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넣었던 거는 111이지. 그게 96, 97, 98%. 그렇게 뜨니까 고대를 갔지. 국어는 100이죠. 99.9.
그렇게 뜨는 거고. 근데 난 수학 100을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내 한계야. 그러니까 내가 다시 태어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대가리를 가지고 다시 태어나잖아? 그래도 난 수학 100을 못 찍어. 그건 내 재능의 영역이니까. 근데 1등급은 노력으로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하면 1컷에 걸리거나 거기서 뭐 한두 개를 더 맞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100점은 다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수학 100은 그거는 타고난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 화학도 마찬가지인 게 내가 뭐 47.1등급이다. 이거는 할 수 있어. 노력하면. 근데 50은 쉽지 않아. 근데 2는 1등급을 맞는 거에도 재능이 필요해. 그러니까 1등급까지 가는 거에도. 2등급도 쉽지 않아. 화투 2등급 진짜 빡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3,000명이 있는데 그 3,000명 중에 1,000명은 전교 1등이고 그리고 2,000명 중에 1,500명은 과학고 애들이고 그리고 500명 정도가 허수. 그렇게 있는 판이니까 내가 전교 1등인데 얘도 전교 1등, 얘도 전교 1등이라서 이건 의미가 없어. 서울대 공대는 2 떠도 가요. 서울대 공대는 2가 2가 떠도 가고요. 3이 떠도 갔습니다. 3 뜨고 간 애도 있어요. 나머지를 잘 봤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때는 필수였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 가점제로 바뀌고 선택으로 바뀌었는데 굳이 그 싸움에 들어가서 내가 그거를 1등급을 받고 가점을 노릴 바에는 차라리 화원을 50을 찍고 가점을 안 받는 게 더 점수가 높게 나오는데 근데 화원 50이 화투 1등급의 가점보다 더 쉽단 말이야. 그러니까 굳이 그 싸움을 깰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개값 치는 거야. 그 판이 어떤 판인지를 모르고 나대는 건데 요즘에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 자꾸 투 얘기를 하는데 의미 없습니다. 장담컨대 학교 선생님들 중에 투 시험지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사람 웬만해서는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물투도 그래. 생투가 제일 심합니다. 생투는 괴랄의 끝이에요. 생투는 그거는 싸우는 게 아니야. 그래도 왜 화투는 그래도 서울대를 노리는 친구들이 그래도 꽤 많이 있는데 생투는 서울대 의대를 노리는 애들만 500명이 모였어. 작년 수능 우승자가 생투로 보지 않았어요?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애들은 항상 생투에 있어. 근데 그거 생각해야 돼. 투를 보는 애가 전국에 3,000명이야. 근데 1등급이 120명이란 말이야. 그 자리는 이미 차 있어요. 그 자리는 이미 현역이 아니라 너희들의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이미 차지를 하고 있고 그 친구들이 재수라고 생각하지 마. 4수, 5수, 6수 이래. 그런 친구들이 전국에 500명이 늘 있어. 걔네들은 수능을 봤을 때 전체에서 2개 틀리냐 3개 틀리냐고 싸우고 있는 애들이 이미 500명, 600명이 그 자리에 깔려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 판에 끼는 거야. 그래야 1등급이 뜨고 만점이 뜨는 거지. 그게 나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2는. 쟤와의 싸움. 그러니까 1은 사실 나와의 싸움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돼, 1은. 근데 인원도 많잖아. 근데 2는 진짜 막 3,000명 보고 막 이런 건데 그 120명 자리 이미 다 차 있어요. 그리고 6월 달에 1등급이잖아. 그럼 수능에서 3 뜬다? 모집단이 3분의 2가 사라져. 처음에는 10,000명으로 시작해. 근데 수능은 3,000명과 재수생까지 들어갔는데 다 사라지는 거야. 다 어디 갔어? 도망간 거지. 어디로 이제 화원, 뭐 생원 이런 데로 도망치는 그런 판이죠. 어쨌든 근데 이거 고쳤어요. 아니 고친 게 아니라 그 수명 연장? 그 원장님이 색 조절을 해가지고 원래는 쓰면 안 되는 빛까지 다 쓰고 있는 중. 그러니까 수명을 깎아내면서 빛을 내고 있는 중이야. 곧 터질 겁니다. 자, 조만간 고쳐야죠. 만약에 내가 진지하게 툴을 볼 생각이 있다, 그럼 나한테 오세요. 내가 상담해드림. 아마 까일 텐데. 근데 혹시 모르잖아. 너가 그럴 수 있잖아. 내가 수능을 봤는데 나 국영수에서 나 국어 하나 틀리고 수학 다 맞았다. 그러면은 툴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2학년에 그런 친구가 있거든? 그 모의고사 봤을 때 2학년 모의고사 그냥 다 맞는 애가 있단 말이야? 걔 수능 수학도 다 맞는 애가 있거든? 걔도 툴을 안 봐. 그러니까 걔도 무서운 판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학교들에서 투 얘기가 좀 나오니? 투 보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네 친구들 중에 있지. 올해 분위기가 좀 이상해. 투를 한다는 애들이 조금 있어. 근데 걔 공부 잘하냐? 그러니까 투 본다는 애들 중에서 그러니까 니네 옆에도 있지. 그쵸? 투 본다는 애 있지 않아? 그치? 있지?
있어요? 얘가 있니? 너희는 원래 없었어. 너희 옛날에 서울대가 필수일 때도 몇 명 없던 거였고 여고는 원래 보통 잘 안 봐. 근데 공학에서는 몇 명씩 있단 말이야. 근데 걔네들이 지금 공부를 잘하는 애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역발상을 하면은 오히려 쉬울 수도. 아니 그 모고에서 표점 허수라니까 그거. 나오면 가짜야. 그 표점 생각하시면 안 돼요. 표점 원래 막 90이고 막 80이고 이렇게 나오잖아. 만점 표점이.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네가 만점을 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고. 만점 표점이 그렇게 높은 데는 이유가 있어. 그 표점을 가져가려면 네가 그 점수를 가져가야 그 표점인 거잖아.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 네가 50인가. 일단 그거를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투를 내가 1년 동안 미친 듯이 화투만 해도 난 50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현역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 만점을 가져갈 수 있는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게 가짜예요. 거기서 모집단이 사라져요. 정작 수능에는. 그러니까 6월이면은 한 3월 달에 여기까지만 하고 하자. 3월 달에 현역만 10,000명이 봐. 투를. 근데 6월 달이 돼. 4월 달이죠. 3월 달에는 없으니까. 6월 달이 돼. 그럼 재수생들이 들어오지. 그럼 인원이 늘어야 돼, 줄어야 돼? 이건 현역만 보는 거고. 재수생이 들어오면 인원이 늘어야 돼, 줄어야 돼? 늘어야 되잖아. 7,000명 돼요. 이게 7,000이 돼. 그리고 이제 9월이 돼. 그럼 얘가 5,000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돼요. 그리고 수능은 3,000명이야. 이렇게 되는 게 원래 투판이거든? 그러니까 다 튀는 거야. 어차피 얘는 서울대를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투 때문에 서울대를 못 가면 연대도 못 가고 고대도 못 가. 서성원도 못 가요. 진짜 잘 가봐야 중경외시. 요 라인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이럴 바에는 그냥 투를 버리겠다 하고 판단을 해서 튀어버리는 거지. 그럼 원으로 이제 도망가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됐을 때 6월 달에 7,000명에서 3,000명이면 절반 이상이 사라지잖아. 근데 이게 너보다 잘하는 애들이 튀겠냐고. 밑에 있는 애들이 튀는 거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정작 바닥 깔아주는 요 라인들 있잖아요. 막 5, 6, 7, 8, 9등급 요 친구들. 요 친구들이 수능을 안 봐요. 그러면 정작 수능에는 허수 비율이 확 줄어들어. 그럼 표점이 계속 높게 나온다고? 이거는 그 허수들 때문에 표점이 높게 나오는 거거든? 근데 얘는 표점이 줄어. 이게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6월 달에 보통 화투가 1등급이 40점 초반에 걸려요. 2등급이 26점이야. 2등급이 26, 27 여기 걸려 있다고. 9월도 비슷해. 1등급은 44, 45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2등급은 막 30점 초반, 20점 후반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내가 2등급을 생각하면 안 돼. 이건 4등급이야. 근데 수능을 가면은 1이 47이 떠. 그리고 2가 막 43, 42가 뜨고 3등급이 39 이렇게 뜬단 말이야.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표점이 그렇게까지 높게 안 나와, 생각보다. 그래서 작년 수능이 마지막 필수잖아. 작년 수능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원과목이 어려웠죠. 화생지 만점 표점이 화투 만점 표점에 가점 받은 것보다 높았어요. 그거 생각해야 돼. 근데 6월, 9월에는 그 투의 표점이 10점, 15점이 높았었단 말이야. 근데 수능에는 화원 만점 표점이 훨씬 높은 거야. 이런 일이 생긴다. 아시겠죠? 네, 그만합시다. 나중에 따로 오세요. 나 진짜 투를 내가 진지하게 고민한다. 그럼 따로 오시면 나랑 같이 상담을 합시다. 난 투는 안 해. 이젠 안 할 거야. 너무 고생했어. 6번 봅시다. 자, 염산과 NaOH 혼합한 용의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것도 이제 4번, 5번, 6번에서 이제 이어지는 이제 고맥락의 문제인데요. 자, 제발 투 보지 마, 얘들아. 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자, 그럼 가에서는 세모가 3개고 동그라미가 2개입니다. 자, 그리고 나에서는 세모가 2개에 동그라미가 4개예요.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단위 부피 당이니까 전체 부피를 곱해서 이제 원상 부피를 해주려고 봤더니 얘가 30 플러스 x라고 돼 있고 10 플러스 y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방금 전 문제에서는 누가 더 크다라는 걸 알려줬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자료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때려 맞추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어. 어떻게 하면 되죠? 자, 한번 봅시다. CL-는 얘가 30이고 얘가 10이야. 그렇죠? 그럼 몇 대 몇이야? 3대 1이 만들어져야겠지. 그럼 3대 1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부피를 곱해서 실제 개수가 3대 1이 되는 조합을 찾아야 돼. 근데 여기서 CL-를 줬네? 여기까지 맞아요?
그러면 여기도 V1, V2를 넘기고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해보시고요. 나한테 나중에 한번 들고 와봐. 확인하고 싶으면. 그냥 우리는 그냥 그대로 가죠. 전체 부피가 30 플러스 X고 여기는 전체 부피가 10 플러스 Y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경꾼의 비율이니까 이 값이 3대 1이더라.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요거 이해되니? 다 하나 됐어요? 자, 그럼 전개해주면 120 플러스 12Y가 얘가 얼마냐? 60 플러스 2X. 일단 요렇게가 하나가 만들어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원상복귀를 해주면 30 플러스 X 대 10 플러스 Y. 뭐 요런 식으로 이제 꼴이 만들어질 건데 요거 일단 넘겨주면 얘가 60 이렇게 뜰 거거든. 그럼 30 플러스 6Y가 X다 라는 식을 만들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60 플러스 6X로 바뀌게, 여기가 아니지? 맞죠? 60 플러스 6Y 로 꼴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 얘를 6을 빼주면 18에다가 10 플러스 Y 꼴로 바뀌겠죠. 그러면 이 값하고 이 값이 지금 몇 대 몇이야? 9대 1이다 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럼 구경꾼의 개수비가 9대 1이라는 건 부피비도 9대 1이라는 소리니까 Y는, X는 9Y라는 걸 꺼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따라왔을까요? 그럼 다시 여기다가 9Y를 넣어주게 되면 Y가 10이고 X가 90이더라 라는 걸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다 푼 거죠. 됐을까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이해 안 됐으면 질문하세요. 자, 그리고 성재하고 재현이하고 뭐 다른 친구들 오늘 뭐 우리 앞에서 수업했던 거나 문제 푸는 거, 개념 같은 거 질문할 거 있으면 남아서 하고 가세요. 오늘 내가 7시에 수업 끝나면 시간 좀 있거든요. 남아서 질문하고 가세요. 다 이해하고 가세요. 갔다 오세요. 저는 이해됐어? 답 나왔어? 자, 그럼 여기다가 지금 구한 거를 그대로 대입을 해줍시다. 그럼 x가 90이니까 얘가 90이고요. 얘가 10인 거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얘가 120이니까 NA 플러스가 얘가 360개가 들어있는 거고, 자, 여기는 얘가 120이니까 이 안에 240개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3분의 1이니까 80개, 여기는 9분의 1이니까 40개. 자,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에서 중화 반응을 한 거네. 자, 일단 기억 보시면 x 플러스 y는 100이니까 기억 오답이고요. 자, 니은 보면 같은 부피의 HCl과 NaOH를 섞었다. 그럼 같은 부피를 섞은 건데 얘가 10ml, 얘가 10ml니까 같은 부피죠. 그럼 이 경우에는 HCl이 많으니까 X형은 산성이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다. 자, 그리고 디귿 보면 만들어진 물 분자 수는 적은 놈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적은 놈이 240개, 여기서의 적은 놈이 40개. 그래서 6배다. 그래서 맞더라. 정답 4번이다. 이렇게 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그냥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자, 얘도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굳이 x랑 y를 다 들고 다닐 필요는 없고요. V1, V2라고 하는 그냥 임의의 부피를 그냥 대입을 해보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그냥 V1 잡아주시고 여기도 그냥 V2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럼 얘네들의 비율이 무조건 이건 3대 1이어야 되는 거니까 6V2가 V1이다 라는 거 이제 하나 꺼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V1이 들어갈 거고 여기에 V2가 들어갈 건데 어차피 이 값이 V1이 6V2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얘가 18V2가 돼서 이게 그냥 9대 1이다를 그냥 바로 꺼낼 수 있어요. 그러면 X가 9Y다 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다시 한번 대입해주면 XY 그냥 바로 튀어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좀 더 편하기는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게 좀 잘 보인다? 그럼 이렇게 하시고요.
만약에 이게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려도 그냥 들고 가는 게 어떻게든 답은 나오거든. 그래서 그냥 들고 가는 쪽이 좀 현명하다. 됐을까요? 자, 7번 봅시다. 자, 7번은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그래서 넘어갈 거고요. 자, 8번 보시죠. 자, 8번 문제를 보면 자, 단위 부피당 이온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놓치면 안 됩니다. 단위 부피당이라는 거 반드시 잡아주시고 자, 그럼 부피를 곱해서 일단 원상복귀를 하고 출발을 하는 거야. 그럼 부피가 20이니까 너 60개, 20이니까 얘가 100개, 얘 30이니까 120개. 일단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산과 염기 나눠주고요. 그러면 이온인데 얘들아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온 앞에 양음 이런 말 안 들어있지.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총이죠. 총 이온수입니다. 그럼 총 이온이 나와 있을 때는 얘를 다시 절반 나눠서 들어가는 걸로 그냥 해주세요. 요렇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총이온이라고 하는 건 양이온과 음이온의 2배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대입하는 산과 염기가 1가일 때는 양이온수와 음이온수가 산 혹은 염기의 개수거든. 우리는 그걸 넣는 거란 말이야. 그럼 총이온수가 나올 때는 그 개수의 2배가 애초에 세팅이 되는 거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절반을 놓고 이게 많은 놈이다. 이렇게 들고 가야 돼.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냥 이렇게 들고 가도 상관이 없는 게 뭐냐면 단위 부피당이라고 했을 때는 어차피 상대값이란 말이지. 그럼 상대값이라고 돼 있으면 그냥 비율밖에 못 물어봐요. 왜냐면 실제 값을 못 물어보니까.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몰농도가 나오면 네가 구한 답이 2배가 나옵니다. 왜냐면 몰농도는 실제 값이란 말이야. 그럼 네가 그냥 총이온수를 넣었다? 그러면 원래 개수에 다 2배씩이 나와요. 그럼 답도 2배가 나와서 오답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애초에 그거를 그냥 한 번에 조심을 하려면 전체가 나왔다. 일단 절반 나누고 시작하면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제 한번 가보자. 자, HCl 있고 KOH가 있는데 둘 중에 많은 놈의 개수가 30이래. 그러면 이제 가정을 해볼 건데 팁을 하나 주자면 얘로 할래? 얘로 할래? 여기서 이제 너의 감각을 봅시다. HCl로 볼 때 KOH 볼래? KOH. 왜? 나라면 HCl을 넣겠습니다. 왜죠? 여기에 30을 넣으면 쭉 다 30이지. 그럼 모수는 바로 보일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 넣으면 여기는 없고 여기는 있으니까 모수는 확인하는데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게 맞든 틀리든 모순이 있으면 얘가 아닌 거니까 얘로 될 거고 여기에 모순이 없으면 얘가 답일 거니까 웬만하면 많은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겁니다. 됐을까요? 근데 요런 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이제 느껴가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 나는 얘라고 하겠습니다. 너가 30이라면 이렇게 가정을 할게. 그럼 얘가 많다라는 소리고요. 그럼 여기도 30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괜찮은데 자, 이번에는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직 모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많은 놈이 50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놈 아니면 이놈이 50이 되는 건데 만약에 너가 50이라면 얘가 50이 될 거니까 둘의 합이 얼마야? 80이죠. 근데 많은 놈이 60밖에 안 돼. 아, 이거 모순이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서 요거 안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모순이면 얘가 50이라는 소리가 되겠지. 그럼 얘가 10mm에 50이면 얘가 10mm에 50이 될 건데 얘랑 얘 중에 누가 많아? 50이 많죠. 그럼 얘가 50이 돼야겠네? 이거 모순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자, 그럼 잘 봐봐. 얘를 10이라 30이라고 가정을 했어. 그 경우에서 두 가지 경우로 쪼개지는데 이 경우가 둘 다 모순이야. 그 말은 뭐다? 애초에 이게 모순이었다 라는 거 잡아줄 수 있겠지. 됐을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30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럼 얘도 30일 거고 얘도 30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나오고 나면 여기에 많은 놈이 50입니다. 근데 산은 30밖에 안 돼. 그럼 염기가 50이라는 소리구나. 그래서 얘가 50이 만들어질 거고 그럼 여기도 50이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많은 놈이 60인 건데 산은 30밖에 안 돼. 그럼 염기가 60이겠다. 근데 얘가 50이니까 여기에 10이 있다. 그래서 이거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답을 한번 내보면 단위 부피당 이온수는 같은 부피를 말하는 거니까 HCl하고 KOH가 10ml, 10ml일 때 30, 10이니까 3대 1입니다. 그래서 기억 맞는 말. 자, 니은 보면 가에다가 NaOH 4ml를 넣었대. 그러니까 여기다가 얘를 4ml를 넣었대요. 그럼 10ml에 50개니까 4ml에는 20개가 있겠지. 그럼 염기가 30개, 산이 30개니까 중성이네요. 그래서 니은도 맞더라. 자, 그 다음에 디귿 보면 가와 나를 혼합을 했다. 그러면 얘네들을 섞은 거니까 HCl 60개. 얘가 들어온 거니까 50개, 얘가 들어온 거니까 10개, 그러면 염기가 60개 중성이다. 그래서 맞더라. 다 맞네요.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정리하시고요. 오늘 10번까지만 봅시다.
그 많은 거랑 적은 거 때리는 거는 조금 알겠니? 가정 하는 거? 거기서도 좀 팁을 주면요. 만약에 양이온이나 음이온이나 총이온이 나왔어. 그러면 많은 놈의 결정을 하는 거지. 그러면 둘 중에 많은 놈을 가정을 할 때 기왕이면 부피 큰 쪽으로 주세요. 부피가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으면 부피가 큰 놈이 많은 놈의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 이건 이유가 있는데 만약에 부피가 작은 놈이 많은 놈이 되려면 농도가 되게 커져야 돼요. 그럼 농도 차가 많이 나면 부피 숫자가 되게 이상하게 나온다. 막 10ml, 90ml 막 이런 게 나와. 이렇게 돼버리면 감 좋은 놈들이 그냥 찍어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막아버리려고 농도를 생각보다 큰 차이를 안 주거든요. 막 0.2몰 농도, 0.3몰 농도 보통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야. 그렇게 돼버렸을 때 생각보다 부피에 의해서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됐을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양이온의 가정을 할 거야. 근데 산이 30ml고 염기가 10ml래. 그러면 많은 놈을 30ml를 가정하고 출발을 하는 게 좀 더 확실하다. 만약에 물을 결정한다. 그럼 부피가 적은 놈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가면 되겠죠. 부피가 적은 놈이 개수도 적은 놈의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가정하는 게 좀 더 편합니다. 뭐라고? 처음에 N은 아니야. 그냥 n은 1로 그냥 무시해버린 거야. 어차피 미지수니까 그냥 무시해버린 거고 그냥 3을 대고 간 건데 부피가 20이라서 곱한 거예요. 단위 부피 당이니까 전체 부피를 곱해서 일단 원상복귀를 시킨 거지. 괜찮을까요? 넘어가도 될까? 자, 9번. 자, 보자. 자, 산이 한 종류에 염기가 일단 두 종류가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자, 이번에는 단위 부피 당이죠. 그리고 이제 물이 나와 있어. 그럼 일단 부피를 곱해요. 그럼 15를 곱하면 얘가 30개. 얘는 10이니까 60개. 얘는 부피가 30이니까 150개. 이렇게 잡아줍시다. 자, 그 다음에 적은 놈을 할 건데 자, 다시 한번 봐봐. 적은 놈은 부피가 적은 놈의 확률이 높으니까 NaOH를 30이라고 가정하고 너는 들어가. 돼? 일단 그렇게 가서 마지막까지 모순이 없으면 네가 정답인 거야.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나는 그런 거 몰라. 나는 청정수야. 나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 그러면 나는 그냥 보인 대로 갈게요. 30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가 이제 15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은 적은 놈이 60이야. 근데 산이 15밖에 안 돼. 모순이네요. 됐을까? 그래서 이게 틀렸구나. 결과적으로 얘가 30이었군. 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럼 얘가 5mm에 30인 거니까 10mm면은 60이 될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둘 중에 한 놈은 60이 돼야 돼. 그게 적은 놈인 거지. 그럼 만약에 얘라면 얘가 60일 때 얘가 60입니다. 그러면 염기의 합이 120밖에 안 돼. 근데 적은 놈이 150이야. 모순이네요. 그래서 요거 또 틀렸다. 자, 그럼 이 친구가 60이라는 소리가 될 거고 얘가 120이 될 거고 얘가 180이 될 거니까 적은 놈의 개수가 150이죠. 근데 산은 180개나 돼. 그럼 염기가 150이라는 소리네. 근데 염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얘가 60이고 합은 150이 되려면 얘가 90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문제가 끝난 거죠. 이해됐을까? 할 수 있겠니? 자, 기억. 가는 산성이냐? 산이 더 많고요. 자, 니은 총 이온수는 다가 나의 몇 배냐라고 했는데 자, 총 이온수는 많은 놈이 결정을 하는 거니까 다가 180, 나가 90입니다. 정확히는 2배 해야 되는데 비율만 구할 때는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2배니까 니은 틀렸다. 자, 그리고 디귿 보면 HCl 10ml, 얘가 5ml, 그리고 얘를 5mm를 섞었대. 그럼 10mm에는 얘가 120개가 왔을 거고 얘는 30개가 왔을 거고 90개가 왔을 거니까 염기의 합이 120개가 되겠네. 중성이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정리하시죠. 너희 학교 고3들한테서는 그 진지함이 보여? 그 치열함이 좀 눈에 보여? 점심 시간에 농구하던데. 축구도 해? 2학년 애들이랑 섞여서. 섞여서 해? 가지가지 한다. 씨. 딱 이제 11일 남았잖아. 그럼 이제 고3 수업에는 재수랑 고3이 섞여 있으니까 태도가 달라. 현역들은 아직 뭐가 무서운지 몰라. 물어보면 11일 남았는데 실감 아무도 안 납니다. 실감 난다고 말한 애가 없어. 그리고 보통은 실감이 안 나죠.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도 이제 실감을 처음 했을 때가 국어시험지 받은 다음에 내가 수능을 보고 있구나. 원래 그때 아는 거야. 무슨
너희는 지금 생각에 막 한 10일 정도 전이면은 막 되게 긴장될 것 같고 막 떨릴 것 같고 그러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재수생 애들은 이제 이미 한 달 전부터 긴장 상태죠. 그러니까 아는 맛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에서 오는 용감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현역 애들은 자기가 혼자 시뮬레이션 돌려봤자 수능을 치러본 적이 없으니까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용감해. 그러다가 이제 막상 수능장에 들어가서 시험지를 받는 순간 아, 내가 수능을 보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고 그때부터 막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죠. 무서운 거지. 근데 재수나 삼수 이런 애들은 작년의 경험이 있으니까 이미 긴장 상태인 경우가 많죠. 근데 지금 긴장하지 않고 있는 재수생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포기했던가 아니면 자신이 있던가. 보통은 둘 중에 하나겠죠. 대부분은 긴장하고 있어. 됐을까요? 그래서 너희 학교 고3들은 봤을 때 얘네가 망난이다. 그러면 그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거기 없을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 거기서 이제 같이 축구하고 있는 애가 공부를 잘한다. 그럼 걔 진짜 잘할 거고. 이미 뭐 결정이 다 나 있는 친구들은 지금 맘 편하겠지. 아니면 뭐 내신이 뭐 1.0이야. 뭐 그럴 수도 있잖아. 내신 1.0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신 1.0이야. 그럼 나도 축구하고겠다. 씨. 수능은 그냥 자격 조건인데. 그렇잖아요. 난 대학은 이미 끝난 거고 원서 다 썼고 내신 1.0인데 그럼 이제 수능은 그냥 컷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축구하고 농구하고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얘랑 같이 농구를 하고 있는 다른 친구들은 정말로 공부를 잘할까는 이제 다른 얘기죠. 이제 11일 내가 떨려? 근데 항상 이때 되면 내가 떨려서 자, 10번 봅시다. 요즘에 매년 이때 되면은 내가 잠을 잘 못 자. 그러니까 이제 고3 애들을 보면은 막 깝깝해. 뭐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막 컨디션 관리해야 되고 뭐 이러라고 이거 깝깝해. 근데 이제 재수생 애들 보면 이제 나랑 비슷하지. 얘도 깝깝해. 그냥 긴장되는 거지. 잘 봐야 되는데. 오키나와도 가야 되는데. HC의 NaOH, KOH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에 대한 자료이다. 자, 기억과 니은이 1대2와 1대9 중에 하나이다. 자, 이거는 감각의 영역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감각적으로 푸는 문제고요. 그냥 뭔가를 정석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효율이 너무나도 떨어지는 이제 그런 패턴의 문제다. 자, 보면요. 산이 한 종류에 염기가 이제 두 종류가 있는 상태가 될 거고요. 자, 기억과 니은이 1대2, 1대9 중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너가 기억에다가 1대2, 1대9를 대입을 하고 있다. 그러면 대학을 안 가겠다는 소리입니다. 왜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1대2, 1대9인지 1대9, 1대2인지 2대1, 1대9인지 1대9, 2대1인지 1대2, 9대1인지 아무것도 몰라. 그럼 경우의 수가 계속 깔릴 텐데. 그럼 만약에 이게 좀 다른 거긴 한데 만약에 내가 때릴 거다. 그럼 뭐부터 때릴까? 너가 정상적인 고3이라고 생각하면 9대1, 2대1부터 갑니다. 원래 수능이라는 건 말이죠. 일반적인 순서에서 반대쪽에 답이 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흘러가는 루트에 정반대편에 답이 있다. 원래 그래. 그래서 양적 관계랑 중화 반응을 많이 풀다 보면은 내가 만약에 가정을 할 거야. 그럼 순서를 뒤집어서 때리는 게 원래 맞거든. 만약에 기억과 니은은 HA와 BOH 중 하나이다. 라는 말이 나와 있어. 그러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기억의 HA, 니은의 BOH를 때리겠지. 그럼 너는 반대로 때려야 돼. 기억의 BOH, 니은의 HA야. 수능이 그렇게 순순하게 순서대로 줄 리는 별로 없다. 어쨌든 그런 건데 이건 때리는 거 아닙니다. 뭐가 됐든 때리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고요. 자, 그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되는 자료가 뭐냐. 이거는 이제 중화 반응을 많이 풀면서 해석을 조금 잘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꺼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액성은 뭐죠? 염기 혹은 중성입니다. 왜요? 그렇죠. 양이온이 두 가지라서요. 자, 이 안에 들어있는 이온들 한번 보면요. 얘가 양이온이니까 H가 양이온이고요. NA가 양이온이고요. K가 양이온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NA랑 K가 일단 다 들어가 있긴 하단 말이야. 그럼 NA랑 K는 무조건 존재하겠죠. 그럼 만약에 얘가 액성이 산성이라면 H, NA, K 세 가지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게 1대2, 1대9 조합이라는 게 둘 다 두 가지라는 소리니까 일단 얘는 산일 수 없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됐니? 수민아 됐어? 윤호야 됐니? 됐어요? 괜찮아? 넘어가도 될까? 야, 그러면
얘네들은 산성은 아니래. 그럼 여기에서 물 분자 수는 누가 결정해? 적은 놈이 결정을 하는 거지. 물 분자니까. 그럼 적은 놈이 몇 개라는 거야? 2n이라는 거죠. 얘가 누구야? 산이죠. 얘가 2개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바로 가져갈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가 4가 될 거고 여기가 6이 되겠죠. 여기까지 또 쭈르륵 이어질 건데 저 이번에는 생성된 물 분자수가 5라고 돼 있거든. 그럼 산은 6개란 말이야. 그런데 적은 놈이 5니까 아, 이 두 놈의 몇 개씩인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의 합이 5구나 라는 거는 일단 꺼내줄 수가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에는 가정을 해줄 수밖에 없거든. 비율이 뭔지에 대해서. 그러면 가정하는 패턴에는 몇 가지가 있긴 할 건데 일단 부피를 보고 가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30ml, 10ml. 부피비가 일단 1대 3이야. 농도비는 모르죠. 그럼 3대 1에 가장 근접해 보이는 이온수 비율이 어디 있어? 9대 1. 3대 1로 만들 수 있는 농도를 곱했을 때 만들 수 있는 가장 근접해 보이는 비율 여기 있죠. 9대 1. 그래서 9대 1을 때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미지수를 쓰겠다. 그건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야. 미지수를 써도 경우의 수야. 그러면 그거는 진짜 답이 없어요. 만약에 때릴 거면은 3대 1이다. 그러면 그냥 이런 거 그냥 때려보는 거야. 그래서 9, 1 이렇게 때려보는 거지. 아니면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여기에 얘가 이제 5개라는 거 확인했죠. 여기다가 넣어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1, 4, 2, 3, 3, 2, 4, 1 뭐 요딴 것들을 때려서 위에서 맞는지 확인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편한 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보이는 쪽으로 그냥 가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9하고 1을 한번 넣어보자. 이렇게. 그랬더니 얘가 6이 될 거고 3이 되겠네. 2대 1이다. 아까 얘기했죠. 정반대편의 비율로 가라. 1대 2, 1대 9면 9대 1, 2대 1을 때려라. 보통은 수능은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럼 이렇게 나갈 거고, 그럼 얘가 3이 될 거고, 얘가 2가 되니까, 5가 딱 맞네? 정답이다. 이러고 넘어가는 게 사실 제일 빠릅니다. 됐을까? 여기서 해서는 안 되는 거. 30에 3x를 넣고, 20에 2x를 넣고, 10에다가 x를 넣고, 10에다가 y를 넣고, 2y, 3y 이렇게 넣는다고 해도, 어쨌든 경우의 수거든. 그러니까 그 자체는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 차라리 때리세요. 이 문제는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가나다를 모두 혼합을 했을 때 이 안에 들어있는 OH-가 몇 개냐라고 했는데 그럼 다 섞은 거니까 H 플러스가 얘가 총 12개가 있을 거고요. 자, OH-가 18, 20, 24 이렇게 만들어질 거니까 중화 반응하면 OH-가 12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 답이 X꼴로 나와 있죠. 그럼 X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거든. 그렇죠? 그러면 생성된 물 분자수니까 염기가 10개, 산이 4개니까 X가 4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3X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학교 내신에서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1대2, 1대9, 요거 이제 조합하는 문제들 가끔 나오는데 보통 중화 반응은 선생님들이 잘 안 바꿔요. 그러니까 양적 관계 때도 경험을 해봤겠지만 양적 관계 같은 경우에도 나와 있는 자료를 숫자 같은 거 잘 안 바꾸시려고 하거든. 왜냐면 바꾸면 오류가 뜬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료 그냥 그대로 주고 기억, 니은, 디귿 가는 게 좀 더 일반적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에서 뭐 물은 몇 개가 나왔는지 몇 대 몇인지 양요수 몇 대 몇인지 이런 것들은 쉬우니까 그렇게 나왔을 때 그냥 잡아주시면 돼요. 됐을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오늘 중화반응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앞쪽으로 돌아가서 이제 다른 문제들 평형부터 시작을 해서 쭉 풀어봅시다. 잠깐 쉬었다 가죠. 질문 있으면 나와서 하시고요.